안녕하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윈닝 코칭 협회입니다. 오늘은 농업인들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 경영은 넓은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개활직에서의 작업은 설령 낙뢰가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대피할 여건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뉴스를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낙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전해지지만 대부분 묻혀 지나갑니다. 그만큼 낙뢰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낙뢰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지식과 더불어 필요한 안전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낙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낙뢰로 발생되는 사고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낙뢰가 예측되는 경우에 필요한 행동 요령과 대피 요령, 그리고 대피한 경우에 필요한 안전 행동 요령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낙뢰가 발생되는 구름을 뇌운이라고 하는데, 뇌운의 위쪽에는 차고 밀도가 높은 공기가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공기가 존재할 때 낙뢰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쪽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 기류가 되어 상승하여 구름이 되고 위쪽의 찬 공기는 하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위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거나 아래쪽의 공기가 태양으로 덮여지는 경우에 주로 발생됩니다. 뇌우는 약 10km의 높이로 형성되어 상층부는 양전하로 대전되고 하층부는 음전하로 대전됩니다. 그런데 풍향에 따라 상층부의 구름이 먼저 이동하면서 양전하만 이동된다면 대지는 역극성인 음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고 이들 사이 전개 강도가 올라가면서 절연 파괴가 된다면 불꽃방전이 일어나면서 낙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방전은 구름과 지구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내부나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전리층 간에도 발생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방전 형사는 구름과 지구 사이에 발생되는 불꽃방전이며 이를 주로 낙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뢰를 일으키는 네온의 전압은 수십억 볼트이며 낙뢰 시 전류는 약 10,000에서 20,000 암페어 정도가 됩니다. 이를 에너지로 환산했을 경우 10에서 500kWh가 됩니다. 낙뢰로 인한 전류는 수 마이크로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만 내지 2만 암페어의 커다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커다란 충격파 전류가 흐른 이후에도 수 미리세컨드 동안 100A 정도의 전류가 계속되어 흐르기도 합니다. 만일 100A에서 500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많은 열이 발생되어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금속을 녹이기도 합니다. 대격 전류가 흐르는 곳이 공기라면 공기를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초음속 압력파를 만들어 천둥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거목은 낙뢰로 인해 몸통에 전류가 흘러 생긴 기계력으로 몸통이 날아갔고 내부에는 열이 발생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낙뢰 피해는 기계력과 화재로 물체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는 물체를 파괴시키는 것 이외에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순록이 낙뢰로 인해 사망한 사진인데 전체적인 상태로 봐서 직접 낙뢰를 맞은 것은 아니고 아마도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높은 전압이 발생되면서 심장이 멈춰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낙뢰로 인한 다양한 피해 유형을 면밀히 살펴봐야만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낙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직경래입니다.
직경내는 뇌격 전류가 직접 인체로 흐르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전류는 몸통 외부로 흐르며 일부가 몸통 내부로 흐르면서 심부 화상이나 심장 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다음은 커다란 건물이나 커다란 나무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부 전류가 흐르는 플래시 오버로 인해서 낙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체에 인체가 접촉된 상태에서 금속체에 낙뢰가 떨어진 경우에는 인체로 전류 일부가 흘러 낙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뢰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구름에서 지구로 하향 스트리머가 발생되며 지구에서는 반대로 상향 스트리머가 만들어집니다. 이들 두 개의 스트리머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발생되는 것이 번개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불꽃 방전이 발생되면 생성되었던 상향 스트리머가 빠르게 소멸되면서 이로 인한 전위차로 인해 감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낙뢰 피해로는 지척거리에서 낙뢰가 발생되어 팽창된 공기로 인해 일부 상해가 발생되거나 깜짝 놀라는 증상으로 인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사고로 발전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낙뢰 피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보폭전압에 의한 감전 사례입니다. 보폭전압에 의한 감전은 인근에 떨어진 낙뢰 전류가 지구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대지 저항에 따라 높은 전압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 전압이 2발 또는 4발 짐승의 다리를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로 의외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살펴본 6가지 낙뢰 피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지켜나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낙뢰가 예측된다면 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낙뢰가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구름이 접근하거나 천둥 소리가 나면 신속히 대피하고 대피 행동 요령과 30-30 낙뢰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30-30 낙뢰 안전 규칙이란 번갯불을 본 후 숫자를 천천히 세어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났다면 안전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를 듣고 30분 이내에 천둥 소리가 없다면 작업에 복귀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피 장소로 피난 중일 경우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대피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낙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삽 등의 금속성 물체의 소지를 금지하고 큰 나무, 전주, 금속 울타리 근처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이들 시설과 10m 이상 이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언덕을 피하고 낮은 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피난 장소로 가장 안전한 곳은 건물 내부 또는 차량 내부이며 이들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트랙터나 화물차 적재함으로 대피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근처에서 낙뢰가 발생되는 급박한 경우 보폭을 작게 하면서 신속하게 안전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피 장소에서의 안전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로 대피한 경우 가급적 주행을 금지하고
차량 금속체 접촉을 금지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등의 작동을 금지합니다. 건물 내부로 대피한 경우에는 접지선, 전선, 배관, 기둥 등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금속 배관과 연결된 샤워기, 주방기기 등은 사용을 금지해야만 합니다.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처마에 대피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낙뢰가 떨어질 경우 플래시 오버에 의한 감전에 특히 유의해야만 합니다. 만일 차량이나 건물이 없어 개활지에서 대피하는 경우에는 큰 나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10m 이상 이격하여 대피해야만 하며 개방된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낙뢰의 성질과 낙뢰로부터 안전을 지킬 행동 요령을 알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빗방울의 은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뢰의 위험성을 잘 모른다면 불현듯 찾아올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가는 윈닝 코칭 협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